안녕하세요. 2017년 창의공학부 온라인 심포지엄 랜섬웨어의 이해와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민무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랜섬웨어가 뭔지 여러분들께 제대로 확실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랜섬웨어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화면 한번 보시죠. 랜섬 몸값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웨어, 소프트웨어의 웨어입니다. 이 랜섬과 웨어의 합성어가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이걸 바로 랜섬웨어라고 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운빨 로맨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MBC에서 했던 남녀간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여기 주인공 남자가 제제소프트라는 회사의 대표로 나오는데, 이 제제소프트는 게임 회사거든요. 근데 이 게임 회사의 제소 대표가 사퇴를 해요. 왜? 랜섬웨어 때문에. 자, 보세요. 이미 2016년 드라마에도 랜섬웨어라는 단어가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랜섬웨어는 유행을 타던 악성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랜섬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해요. 자, 진짜 망했습니다. 회사가 랜섬웨어 때문에. 파죽지세 연걸전이라는 게임 서버 자체에 랜섬웨어가 감염됐어요. 그래서 연구 중단됐죠. 자, 여기 케르베르라는 단어, 워너크라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게임 회사가 망한 사례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나야나 사태라고 부르는, 이 나야나라는 회사는 웹 호스팅 업체거든요. 웹 호스팅 업체라는 게 뭐냐면 그 개인 홈페이지나 혹은 쇼핑몰 이런 것을 서비스한 곳이 개인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입니다. 이 유명한 나야나라는 호스팅 업체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해커에게 13억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복구를 못했습니다. 자, 이만큼 랜섬웨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현재.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제가 앞에 한 장 장표로 랜섬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물론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 카페를 나갔거나 혹은 직장을 다녀오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자,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집에.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열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문이 따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웬일?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선반에. 나도 모르게. 근데 더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은 냉장고에도 자물쇠가 잠겼다는 겁니다. 자물쇠 따야 돼요, 이거. 목말라 죽겠는데. 자, 이게 바로 랜섬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집까지 들어왔지만 절대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장실도 못 쓰고 냉장고도 못 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바로 랜섬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컴퓨터로 한번 옮겨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감염된 화면이에요. 실제 사례인데, 자, 여기 확장자라고 보이는, 자, 우리 확장자 혹시 아시죠? 저희 한글 파일은 HWP고
뭐 문서 파일 중에 뭐 DOC, 워드 파일도 있고 엑셀 파일, SLX 이런 거 이제 엑셀 파일이고 HWP 이런 거 이제 한글 파일.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자, 이런 게 이제 확장자라고 부르는 건데. 자, 여긴 케르베르라는 CER BER이라는 확장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문서 파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열어볼 수 없는 확장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알려주죠. 자, 너 이제 걸렸어. 암호화 됐어, 너의 파일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냈으면 좋겠어, 내게.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알려줘야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주요한 랜섬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너크라이입니다. 워너크라이는 2017년 5월 12일 스페인, 영국, 러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 파일들, DOC나 PPT, 이거 파워포인트죠. 한글 파일 등을 이제 암호화시킵니다. 자, 제가 포인트로 집어드리는 단어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자, 그리고 접속 가능한 IP를 스캔해서 네트워크로 전파를 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파일을 암호화시키는데 이번에는 확장자를 WNCRY 또는 WNCRYT 워너크라이, 워너크립토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워너크라이를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울고 싶어라 이런 뜻이에요. 울고 싶어라. 이렇게 확장자가 바뀌었으니까 돈 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어주겠다. 아까처럼 바탕화면도 같이 변경해주고요. 자, 윈도우의 SMB 취약점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취약점이라는 단어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SMB라는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었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적진 않았지만 2017년 4월 이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윈도우는 이미 관련된 패치를 했었습니다. SMB 취약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패치를 완료한 컴퓨터들은 감염이 안 됐죠. 하지만 혹시 이런 OS 아시죠? 윈도우 XP. 이게 서비스가 종료됐거든요. 윈도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XP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윈도우 7에서도 본인들이 취약점을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있잖아요. 그걸 안 해주셨으면 이게 감염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너크라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감염된 화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영어로 되어 있죠. 물론 한국말도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이에요. 랜섬웨어도.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영어로 잔뜩 써 있거나 다른 나라 말로 써 있으면 영어가 아니었네요. 다른 나라 말로 써 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쪽에는 대충 이해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비트코인을 내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한글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CGV에서 감염된 사례예요. 그래서 CGV에서 저희 영화 광고 계속 틀어주잖아요. 이렇게 암호된 화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로 돈 보내야 복구할 수 있는 키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내면 안 되겠죠. 어차피 안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게 워너크라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감염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20만 대 정도 감염되는데 우리나라는 신고 들어온 거는 100건도 안 됐었습니다. 해외는 이렇게 ATM도 걸리고요. 이렇게 또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데에서도 감염됐었죠. 자,
가장 핫한 랜섬웨어 페트야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죠. 심포지움 찍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페트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작년 2016년 4월에 최초로 발견이 됐었고 2017년 6월 27일에 다시 유포가 된 겁니다. 자, 이게 특정 국가를 공격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 위주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고 가장 핵심은 이런 공항이나 석유회사, 방사능 탐지 시스템, 철강회사, 선박회사 등 인프라 부분을 감염시켰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인프라 부분을 일부러 감염시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바로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기사도 있지만 이 인프라 부분을 감염시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요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도 SMB 취약점, 취약점이라는 단어. 혹시 취약점이라는 단어가 모르시면 제가 조금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릴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점을 이용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웜의 특성. 이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웜의 특성은. 네트워크에.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으면 감염을 시킵니다. SMB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컴퓨터에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변조시켜서 부팅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어락도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림에서. 원래 아까 도어락을 열어줬잖아요. 이번엔 도어락 자체를 고장내서 문도 못 열고 들어가게 해버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 MSD에서 감염이 됐는데 이 네트워크 웜의 특성이 자, 이쪽에서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본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국적 제약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네? 하여튼 다국적 제약사인데 본사 네트워크로부터 감염이 된 사례로 알려졌어요. 자, 이게 감염된 화면입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1시간 뒤에 재부팅을 시켜버려요. 재부팅이 안 되면 만약에 재부팅을 하지 않는다면 MBR 영역을 다시 갈 수가 없거든요. 이 MBR은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그랬죠. 부팅하면서 건드는 영역인데 부팅을 하면서 자, 이렇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뭘 복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체크 디스크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암호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크 디스크라는 건 사실 예전 도스 시절에 사용했던 명령어인데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면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장을 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료되면 어이쿠 너 암호화 됐어. 자, 이제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너는 이 정도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을 아래 해당하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다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자, 이게 페트야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섬웨어가 단순히 돈만 요구한 게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7월 3일에. 나토에서는 이 페트야 사태를 전쟁 행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기반 시설들, 인프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프라를 실제로 공격을 했다 이겁니다. 스카다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암호화를 시켜서 돈만 요구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전쟁 행위로까지 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거 추가됐죠? 네, 제가 급히 추가시켰습니다. 크립토라커도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 크립토라커라는 랜섬웨어는 혹시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2015년 끌량이라는 사이트에 광고 서버를 해킹했어요. 그 저희 뭐 커뮤니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들, 여기 이제 끌량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시는 커뮤니티 사이트들 보시면 광고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광고가 이제 열심히 막 뜨고 있잖아요. 여기서 막 움직이고 들어갈 때마다 바뀌고. 자, 이곳을 공격한 겁니다. 끌량 자체가 아닌 끌량의 광고 서버를 해킹을 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다 크립토라커라는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꽤 많았고요. 크립토라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랜섬웨어가 뭔지, 랜섬웨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자, 아까 제가 취약점 말씀드렸죠. 취약점. 이걸 이제 설명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라고 한번 제가 vulnerability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은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오류, 이걸 이제 버그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윈도우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이거 엄청 복잡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문서 프로그램이나 뭐 아까 HWP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글, 그다음에 DOC를 여는 뭐 워드, 그다음에 뭐 PPT, 파워포인트, 뭐 이런 사무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또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인터넷도 좀 보시죠. 인터넷. 자,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SMB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 취약점은 엄청나게 많고 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SMB 취약점을 통해서 아까는 이제 랜섬웨어가 유포가 됐었던 건이고,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OS 같은 소프트웨어가 크고 복잡해질수록 오류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들이 다 천재가 아니니까, 기계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개발하죠. 그리고 운영체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리는 프로그램들도 더 많아지는 거고요. 게임도 더 화려해지고 더 복잡해졌죠. 그럴수록 오류, 버그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약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랜섬웨어는 이 취약점을 이용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핵심은 비트코인. 제가 아까 비트코인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뭐하고 간단한 키워드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라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에서 비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가상화폐, 세계 최초 암호화폐입니다.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역시 가격도 비싸요. 몇백만 원 하고. 이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09년 1월 3일에 개발을 했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보안 기술이 들어가요. 여기엔. 그러니까 이것도 보안입니다. 암호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도요. 이건 이제 채굴, 마이닝이라는 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익명성이죠. 이 익명성 때문에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금융 계좌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익명성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대포 통장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계좌를 오픈해도 돼요. 누가 내 계좌에 돈을 넣어달라 이거죠. 왜냐면 어차피 아무도 추적을 못하니까.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서는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랜섬웨어의 기본 원리, 암호화죠.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저로 원래 암호화 하잖아요. 자, 뭔 뜻이냐면 우리 맨날 암호화 쓰죠. 아까 말씀드렸던 도어락도 비밀번호 쓰는 것도 암호죠. 네이버 로그인 할 때 암호 쓰시죠.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 있죠. 그다음 뭐 압축할 때 암호를 쓰시는 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암호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직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긴 한데 문서에 암호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는 좀 약간 중요한 문서일 때는 문서에 암호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모두 다 자기 정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호하려고 암호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게 기본적인 암호화죠. 근데 이거를 타인이 임의로 알아서 진행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거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다가 키를 입력하세요. 근데 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내면 내가 이 키를 줄게. 난 이미 암호를 했고. 자, 이게 랜섬웨어거든요. 자, 이 랜섬웨어가 어떻게 걸리는지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메일 엄청 많이 오죠. 네이버 다음. 또 네이버 다음을 이미 예전에 가입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가입하실 때마다 이메일 주소를 엄청 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팸 메일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겠죠. 그쵸? 그래서 스팸 메일만 보관함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이 스팸 메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들을 들어가실진 모르겠지만 해외 사이트들에서 좀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왜 해외냐면 자, 제가 만약에 해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해커예요, 해커. 만약에 해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내가 만약에 해커인데 랜섬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랜섬웨어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공용어, 영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영어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는, 외국 사이트들을 많이 들어가는, 혹은 이제 중국인도 많으니까 중국어로 된 사이트들을 자주 들어가시는 경우는 좀 위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로 된 사이트로 만들겠죠. 요새는 이제 한국어도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영어와 중국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일 공유 사이트.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P2P라고 부르는 어떤 파일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묻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속에 같이 포함시킵니다.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불법적인 파일 공유 사이트들에 가서 이제 영화를 다운받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 악성 코드, 랜섬웨어가 묻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토렌트 사이트들 더 심하고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랜섬웨어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게 업데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업데이트 보시면 다 최신 버전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미 랜섬웨어가 나오면 알아요. 그리고 취약점들이 있다면 그 취약점들을 패치를 하죠.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걸 합니다. 그럼 업체가 제공하는 업데이트예요, 이건. 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백신을 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우리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파악을 했고 우리 회사는 파악을 했고 혹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빨리 백신을 맞으세요. 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감염이 됐어. 자,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단순히 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백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죠. 요새는 이제 한두 개만 써서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이건 역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취약점이 발견되자마자 바로바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이 됐으면 치료를 받고 싶다면 백신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 이건 이제 스팸 메일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URL 링크. 이상한 사이트 들어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 URL 링크 같은 거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고, 스팸 메일은 아까 좀 더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스팸 메일은. 그쵸? 스팸 메일 뭐 안 열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메일을 내게 보냈다. 그럼 안 열어보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겟형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 사람만 노리고 공격하는 거죠. 이미 알고 APT 공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을 지목해서 보내면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혹은 내 와이프의 이름 혹은 내 동생의 이름을 사칭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게 스팸인가요? 아니죠. 그냥 내 동생이 보냈어요. 내 동생이 메일을 보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열어볼 수 있죠. 그리고 첨부를 한번 열어보래요. 우리가 뭐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면서 첨부를 한번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감염이 돼요. 친구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온 메일도 굉장히 주의 깊게 열어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뿐만 아니라 명확한 이메일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라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하여튼 명확한 이메일까지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 URL 링크를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메일 안에 링크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첨부 파일도 있는데 어디 링크로 들어와서 뭘 확인해 보라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URL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 링크를 눌러서 그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 바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바로 감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감염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것도 또 웹 취약점을 이용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취약점. 그 웹 취약점은 브라우저의 버전이나 뭐 사용하시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URL 링크는 메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SMS 문자로도 오죠, 여러분. 그쵸? 요새는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달린 SMS는 뭐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옵션으로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다 최신 스마트폰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S 같은 것들에 달려있는 링크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눌러서 어디 사이트에 접속되면
그 스마트폰이 감염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용 랜섬웨어도 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유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RL 링크 같은 거 클릭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 다운로드 할 때는 실행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웬만하면 파일 공유 사이트들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검증되지 않은 파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에 주의를 해주시고,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는 뭔가를 다운받으시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포인트죠. 주로 이제 백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백업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보안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컴퓨터 상의 오류로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악성 코드가 걸리거나 랜섬웨어에 걸려서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백업을 좀 해두던 편이었는데, 자, 이렇게 백업을 했다면 혹시라도 시스템이 날아가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매체를 구매를 하셔서 뭐 USB가 됐든 좀 안전한 보안 USB가 됐든 그런 류의 별도 매체를 사용하셔서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주시면 적어도 그 마지막 시점까지는 복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예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혹시 만약에 걸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백업 파일이 있다. 백업하시면 되죠. 백업을 이제 복구를 하시면 되죠. 복구 도구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 뭐 안철수 연구소나 뭐 혹은 키사, 자, 여기 좀 써드릴게요. 안랩. 자, 이런 일반 보안 업체들, 하우리도 있죠, 하우리. 그리고 외국 업체로는 시만텍이 있고요.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저희 이렇게 쓰다가 오늘 하루 다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자, 여기서 적당히 끊고, 자, 이런 보안 관련된, 백신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우리나라의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그리고 또 금융보안원, 금융기관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 회사죠. 입에 담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근데 여기가 제일 큰 역할을 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자, 국방부도 있죠. 자, 이거 왜 내가 이거 썼냐면요, 제가 이런 곳이 우리나라의 보안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이런 기관들에서 복구 도구를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회적으로 큰일이 일어났거나, 아니 뭐 이런 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뭐 업체니까 해야 되는 거고, 키사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급한 경우에는 복구 도구를 빨리 개발을 해서 오픈을 합니다. 빨리빨리 다운 받으시라고. 자, 그럼 빨리 다운 받아야죠. 복구 툴. 암호화 걸렸다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자,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게 없고 복구 도구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X표 쳐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용 지불 X표. 나야나 사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사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앞장에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 해커가 키를 안 줄 수도 있어요. 키를 줘도 이상한 키를 줄 수도 있고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지불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복구를 안 하는. 그래야 이 비용이라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쵸? 자, 다음은 통계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국내 랜섬웨어 감염 분야별 통계 자료. 이거는 이제 한국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라는 곳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이게 좀 흐려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개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 이게 중견기업. 뭐 중견기업까지는 그렇다 치고 자, 이만큼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 뭐 이런 기업들도 중요하긴 해요. 뭐 병원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 교육기관도 중요한데 왜 노릴까요? 여기를 일부러 노리는 걸까요? 맞아요. 노린 겁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보안은 단순히 보안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곳에까지 돈을 들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대중소 협력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커들도 그걸 알고 중소기업을 노린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컴퓨터들을.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퍼뜨리는 거죠. 여기는 그냥 얻어 걸리는 거고요. 뭐 이걸 뭐 특정인을 일부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소소한 고객들은 뭐 그냥 걸려서 돈 내주면 고마운 거고 이런 곳은 어찌됐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의 컴퓨터가 망가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포인트로 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악성 코드예요. 이건 통계적으로 봤을 땐. 자, 2015년과 16년을 좀 비교한 자료인데 벌써 두세 배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정확히 두세 배네요. 5만 명에서 13만 명. 물론 올해는 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는 1,090억인데 이제 3,000억으로.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가 아니고요. 올해는 아직 반년밖에 안 지났죠. 그러니까 뭐 통계가 안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30억, 요건 100억. 자, 1년 만에 3배가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는 어떻게 될지 2017년에는 궁금합니다. 많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늘어나겠죠, 당연히. 자, 이거를 한번 통계가 아닌 좀 상세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기존에는 웹 취약점 요거 끌량 사이트였죠. 아까 끌량 2015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이제 뭐 P2P 사이트 알아서 다운 받아서 감염돼 왔어요. 근데 2016년에 들어서니까 자, 이제 조금씩 세집니다. 이게 끌량이긴 한데 뭐 이것도 끌량이네요. 멀버타이징. 이게 멀버타이징이 뭐냐면 광고 서버를 해킹해서 그 사이트 들어간 사람들 다 유포시킨다 이겁니다. 아마 이거 성공한 거 보고 뭐 이것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회공학적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단순히 해킹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들을 이용하고 그런 쪽으로 공격을 타겟을 잡고 공격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스팸 메일은 아까 계속 설명드렸고 APT 공격이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위협. 이거는 어드밴스드. 그래서 APT 공격이라는 거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시키면서 스스로 누군가를 하나 잡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계속된 정보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스팸 메일을 또 보내고 그 스팸 메일을 통해서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의 근처에 있는 네트워크들은 다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확대가 됐고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아실 것 같고 이제 계정을 탈취해서 유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또 트위터를 많이 안 쓰시잖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포가 되기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유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환경이.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모바일 시장이 너무 빨리 발전하잖아요. 너무 빨리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랜섬웨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지칠 거예요. 뭐 만들어 놓으면 또 업데이트 하니까.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 지 거의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 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실 텐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취약점이 이제서야 발견돼서 해커가 공격을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 전부 다 랜섬웨어에 걸리는 겁니다. 자, 공격 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변종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랜섬웨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랜섬웨어.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에 집중을 했어요. 암호만 잘 되면 됐습니다. 뭐 복호가 잘 될 필요는 없죠. 근데 어찌됐든 암호화를 시켜놓고 사람들이 복호화를 못하도록 좋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두 번째 이걸 잘 퍼뜨려야 되니까 웜이라는 네트워크 웜이라는 특성을 지녀서 동일한 네트워크 혹은 다른 네트워크까지 잘 퍼질 수 있도록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조금 파괴적인 요소 MBR까지 건드는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디 쪽에 공격하느냐에 따라 이게 그냥 랜섬웨어로 볼 수 있느냐 혹은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음엔 그러면 뭐가 또 얼마나 기가 막힌 기능이 붙을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게 또 나왔죠. 라스라고 합니다.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걸리기만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 랜섬웨어 갖고. 그래서 맞춤형 대행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라스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25%를 먹고 이거를 주문한 사람은 75%를 먹는 구조예요. 아주 그냥 수익 모델도 있죠.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라스 형태로 사람들이 주문 제작을 한 랜섬웨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뭐 능력껏 도움을 받아서.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온 비트코인 수익의 75%를 먹는다. 이게 라스입니다. 자, 그래서 랜섬웨어로 끝난 게 아니라 랜섬웨어에서 진짜 제대로 돈 버는 서비스까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의 공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에서 보셨듯이 진화할 수밖에 없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까지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 라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케르베르. 앞쪽에 보여드렸던. 그래서 케르베르는 버전이 5개가 넘어요. 처음에는 이제
케르베르라고 확장자가 이렇게 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케르베르 2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숫자가 막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요즘 케르베르는 이것도 뭐 멋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 이게 케르베르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만큼 버전업이 됐어요. 이 라스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안에. 랜섬웨어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패치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빨리 설치할수록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안전합니다. 랜섬웨어에 안 걸리겠죠. 그리고 신종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과 대비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정보 채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메인 뉴스에 계속 랜섬웨어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이런 보안 관련된 커뮤니티나 혹은 SNS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채널을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랜섬웨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이상 랜섬웨어의 이해와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